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는 작살난 한 주였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 딱 두 개를 꼽자면은 영국이랑 애플 이 두 개가 이제 박살이 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렸는데, 일단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 순살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이 짤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를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제가 여기다 퍼오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2년 동안 투자했던 게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2년 정도가 아니라 뭐 5년간의 투자 요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들 잘 이제 지내시고 계시길 바라고요. 일단 영국 이슈부터 살펴보면은, 영란은행에서 결국 채권 시장에 개입을 했죠.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어서 국채를 사드리겠다. 무려 한 100조 원어치를 사드리겠다고 한 거고, 국채를 산다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산다는 거는 채권을 매수한다는 거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 이제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된다. 이 개념이겠죠. 그래서 금리가 치솟고 있었는데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였고, 국채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진짜 22일, 23일 이거 다 하루하루 다닙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른쪽이 채권 가격인데 100에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채권은 만기가 되면은. 근데 지금 이게 거래되는 가격이 금리가 치솟으니까 채권 가격은 반대로 빠지겠죠. 빠져서 이제 국채 가격이 80까지 고작 이 4일, 5일 만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거의 100 근처까지 회복하는, 사실 이 국채 가격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이게 무슨 뭐 나라가 망할 위기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쉽지 않은 일인데, 뭐 러시아 전쟁이 터진다거나. 근데 영국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영국의 이 정책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국채 금리 자체가 무슨 하루만에 1%씩 왔다 갔다 거리고, 시장에 녹아있던, 뭐 지금은 조금 완화됐지만 주초까지만 해도 11월 기준금리가 뭐 200bp 오를 거다, 영국에서 뭐 이런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금리로 보시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치솟은 금리를 보실 수 있고, 뭐 20년 전 금리랑 뭐 거의 똑같죠. 엄청 치솟았던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 했을 때 간략히만 다시 이제 짚고 가면은, 감세안 발표했죠. 신임 정부가 들어서서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는데, 감세를 한다는 건 이제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니까 나라 딴에선 돈이 부족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돈 안 걷으면 어디서 돈을 마련할 거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 상황 안 좋은 영국에서 이런 감세안까지 내놓을 여력이 되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경제 위기 걱정이 영국에서 퍼져 나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번질까봐 좀 걱정을 했죠. 근데 사실 전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브렉시트 이후로 금융계에서는 영국이 진짜 정말 예전에 뭐 지위 이런 게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금융계에서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런던이었는데, 이제는 런던이 아닐 수도 있고, 굳이 또 런던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파운드화로 월급 받을 텐데, 보시면은 파운드화 가치가 이제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브렉시트 때도 엄청 떨어졌었지만 이후에도 뭐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지금은 거의 무슨 달러랑 1대1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운드화도 나락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제 IMF나 무디스 같은 글로벌 기관들에서도 영국 정부한테 좀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IMF에서는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니네. 통화정책은 긴축인데 재정정책은 완화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 때문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너네가 재검토를 해라 라고 요청을 했고, 무디스에서는 국가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있다. 구두로만 이제 소프트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S&P에서는 아예 그냥 전망을 부정적, 이게 등급을 낮춘 건 아닌데, 보통 등급 낮추거나 올리기 전에 이 전망을 부정적이나 긍정적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낌새를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한 걸 보면은 다음번에 등급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노빠꾸로 감세한 그대로 일단은 진행한다고 밝혔죠. 물론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갑자기 태세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한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영국 총리가 바뀌었던 사연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 순튜브 보시면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얘기로 넘어와서, 미국에서는 물가 걱정이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PCE 지표를 엄청 주목을 하는 걸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CPI보다 PCE에 더 주목을 하는데, PCE조차도 엄청나게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CPI 대비해서는 훨씬 덜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품목 구성이 달라서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게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 코어 PCE도 전월보다 더 높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 인플레 잡는 게 가장 우선이고, 계속해서 긴축적으로 얘기하더니 연준 인사들이 똑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물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 금리 오르면서 같이 따라서 올랐다가 이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영국도 대단하긴 한 게, 사실 뭐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 그러더라도 지금 이 정도로 금융시장에 그들의 그냥 재정정책, 자기들 나라 정책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이 정도 영향 주는 게, 한국이 뭐 이런 감세안을 펼쳤다 그러면 사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영국은 정말 이제 어쨌든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보면은 아직도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재밌는 의견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달러 강세가 끝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킹 달러의 시대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오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 매출을 주로 일으키겠죠. 해외 매출이란 거는 그 나라 통화로 매출이 일어날 텐데, 그거를 달러로 바꿨을 때 달러가 강세면은 달러 환산 매출은 줄어드는 격이 되니까 이 S&P 500에 포함된 이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1% 오를 때마다 이런 기업들 실적이 0.5%씩 깎인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서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지면은 오히려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는 좀 악순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가 짱이긴 합니다. 지금 뭐 하나 들고 있으라면 당연히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매크로 이슈 말고 이제 기업 이슈로 넘어와 보면은 개별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애플, 테슬라, 뭐 아마존 뭐 이런 몇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당연히 애플이겠죠. 그래서 애플은 이번 주에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진 게 증산 계획 연기했다. 더 만들려고 했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못 쫓아오는 것 같아서 더 만들진 않겠다. 물론 뭐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향후 전망에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애플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되게 오랜만에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수요가 당분간 별로일 거라서 목표 주가 깎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바이이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고민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애플 긍정론자입니다. 이 수요 증산 계획 연기나 이런 것도 다 사실 별로 들은 바 없는 이슈고 애초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애플은 여전히 좋은 회사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에 좀 더 비중을 실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고, 그러면서 어쨌든 TSMC와의 얘기들도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TSMC 자체 이슈로만 놓고 보면은 얘들이 가동률을 낮춘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럼 반도체 생산 덜 한다는 거니까 고객사가 이제 주문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엄청 많겠지만, 이것 때문에 애플도 혹시 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주문 줄인 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았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매년 반도체 가격 인상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 인상 협상을 할 때 연초까지만 해도 공급난이 이어지고 이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니까 TSMC가 엄청난 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이 좀 더 협상력을 가지고, 왜냐면은 수요가 기대만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못 만들게 했으면은 우리 주문 뺄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못 빼겠죠. TSMC가 안 만들어주면은 반도체가 대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협상력이 좀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좀 걱정을 주는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그냥 개인적으로 애플 주주로서 사실 그렇게까지 저는 걱정 안 하는 것이, 애플은 뭐 인플레에도 엄청나게 단련이 되는 회사죠. 이 회사는 정말 이제 21세기도 이제 20년이나 지나서 21세기라는 단어 자체도 오래됐네요. 그래서 2020년대에도 엄청난 디지털 소비재 회사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평균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도 보시면은 뭐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8%? 9% 올랐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제품군 내 고가 라인 비중이 높아지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잠깐 수요가 예상만큼 안 나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걱정 안 하는데, 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이 타이밍들을 주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 얘기도 빠르게 짚고 가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2008 금융위기 이후로 같이 최저치를 찍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려가는 게 역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위안화가 올라간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 뜻이고, 인민은행은 아예 외환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올려라, 그만큼 이제 거래를 덜 하게 하려는, 이 시장을 좀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대만에서는 아예 증시 방어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랏돈 국가 안정화 기금을 이제 증시에 개입시키는 걸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조건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더 빡세게 공매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더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환율시장 개입을 되게 오랜만에, 특히 매수 개입을 오랜만에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완화책 자체는 계속 할 거다, 통화 완화책을 일본 혼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화 가치가 빠지는, 달러엔 환율이 올라가는 그 영향도 있는데, 요거 자체는 계속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일본은 인플레가 되게 절실한 나라잖아요. 디플레이션에서 20년 30년 살면서 잃어버린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원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인플레가 뭐 2.8%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거면 완화책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일본의 판단입니다. 이게 수요가 올라간 게 아니라 비용이 올라간 것 때문에 올라간 인플레는 지속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망 문제 해결되고 비용 낮아지면은 인플레 다시 다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도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고요. 사실 뭐 맞고 틀리고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논리 자체는 사실 말이 되는 논리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전 세계 헤지 펀드들과 계속해서 외환시장에서 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독일 모두 이제 10%대 물가를
증가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계속 보이고 있고, 에너지는 계속해서 문제죠. 이 노드스트림 천연가스관도 손상이 됐고, 이 러시아 푸틴이 직접 파괴시킨 걸로 시장에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이어서 심지어 이제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폭파시켜가지고 유럽 인터넷 끊어버릴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푸틴 관련된 경제 여파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한국도 채권 시장 긴급 개입을 했죠. 그래서 한국 금리 자체도, 한국 국채 금리도 보시면은 국채 10년물 금리 4% 넘어가지고 질주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금리 치솟는 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랑 한국은행에서 각각 2조 3조씩 쏟아부어서 채권 시장에서 채권 사들이겠다, 금리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고, 한 가지 좀 한국의 희망적인 소식은 세계 국채 지수의 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WGBI라는 게 FTSE, FTSE에서 운영하는 지수인데,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자체가 한국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이제 한국의 국채를 사러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서, 그런 식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은 채권 발행할 때 발행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나라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좋은 일인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영상 만들었지만 이 MSCI 선진국에도 계속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FTSE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좀 더 관대하긴 하지만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관찰 대상국 지정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시장을 크게 메모리랑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눴을 때,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하드디스크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고, 그랬을 때 일본 키옥시아랑 이 마이크론,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다 생산량 줄인다, 가동률 줄인다, 설비 투자 줄인다, 이런 식으로 수요 둔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 실적에도 걱정스러운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 순티브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테크주에 너무 몰려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때문이라고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제가 정말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한화그룹이 살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물론 이제 딜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한화그룹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사서 이 중에서도 특히 군사용 선박 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죠. 한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름 자체도 한국 화약이고 이 방산업 자회사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화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 완성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한국 항공우주 인수설도 이제 돌았었죠. 이제 한화에서 이제 정면 반박을 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돈 안 되는 이 대우조선해양 이 딜이랑 이 돈 알짜 이 한국 항공우주랑 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 같은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다 추측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다 완성되게 되면은 육해공 방산 포트폴리오 완성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고요. 그 외에 주요 기업들 얘기를 짚고 가면은, 바이오젠 주식이 이번 주에 되게 핫 이슈였죠. 그래서 바이오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들, 이제 프로세나, 일라이릴리, 로슈 같은 회사들도 들썩였는데, 이게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3상 결과가 희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도 아두카누맙이라고 알츠하이머 신약을 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 기존 절차보다 훨씬 더 뭔가 생략되고 축약되고 조건 안 되는데도 뭐 승인시켜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도 이게 효과가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유럽에서는 승인이 철회됐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신약을 냈는데 임상 3상이 되게 희망적으로 나왔고, 내년 1월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통과가 돼서 기존 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게 되면은 이 병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포르쉐가 유럽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유럽 역대 IPO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5에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한 15년 만에 20년 만에 엄청난 대여가 하나 왔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가지고 상장하기 어려운데 상장 성공시킨 걸 넘어서 아예 공모가 최상단에서 상장 성공을 했습니다. 요새는 뭐 수요 예측을 하게 되면은 공모가 하단 밴드에서 정해지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아예 최상단 그냥 찍고 첫날도 그냥 플랫하게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8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올랐다 그러는데, 이 월간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판매량이 오른 게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존의 뭐 공급망 문제, 정말 이 물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 기대감을 주는 이 자동차 업계 상황이었고요. 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도 안 꺾이는 모습을 보였죠. 남녀노소 전 연령대를 다 잡으면서 여기는 정말 이제 생활형, 이제 라이프스타일 프로덕트 컴퍼니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매장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좀 전하자면은, 테크 회사들과 테크 회사에 투자하는 이 비전 펀드 같은 데서는 이제 감원이 계속 진행 중이죠. 그래서 비전 펀드는 인력을 최소한 30% 깎는다. 그리고 메타도 사상 처음으로 감원을 한다. 신규 고용을 멈추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자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글은 클라우드 게이밍 사업부를 접었죠. 이게 야심차게 이제 구글 스타디아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이거 게이밍의 신세계가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너무 빨랐던 상황인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자기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도 이제 기술을 제공해주면서 화이트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이제 기술을 백단해서 OEM처럼 기술만 주고 자기들 라벨은 안 주는 사업도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내년이면 완전히 접는다고 하고 있고요. ETF 업계에서는 ETF가 사실 최근 한 2, 3년간 미친 듯이 쏟아졌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어그로 끌면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성공 못한 애들은 운용액이 안 모이니까 그런 ETF들은 그냥 닫는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 이제 뱅가드 같은 대형사에서 낸 ETF도 운용액이 부족하니까 닫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ETF도 겁나 많은 ETF 중에서 좀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보시면은, 다음 주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한 주 내내 휴일이에요. 국경절 연휴라서 중국 관련 이슈는 좀 조용할 것 같고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 고용시장이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나올 비농업 고용지표, 논팜 페이롤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전에도 뭐 졸츠 구인구직 공고라던가 민간 고용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준이 추가 긴축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질지, 뭐 이것 때문에 긴축을 줄이냐 마냐 이런 얘기는 없을 거고,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뭐 긴축을 더 자신있게 한다, 아니면은 고용지표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생각했던 정도의 긴축을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 더 스텝을 크게 밟는,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한두 번씩 더 밟는 거는 다들 기정사실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혹시나 모를 희망보다는 그냥 더 빡센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실적 시즌이 시작될 텐데, 그때부터는 또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컵 보시면은 이 생선 되게 어디서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통조림 안에 들어있던 생선을 저희가 꺼내서 그냥 컵을 만들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아예 그냥 로고도 박아놓고, 혹시 이 컵 갖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 하면은 이것도 저희 한번 이벤트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엔 저희가 저희 키링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수요들이 몰려가지고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머그컵도 이제 관심이 많으면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